과연 어떤 고등학교들이 좀 입학을 했는지. 네. 근데 이번에 이 특목고 25.5%는 최근 10년간 최소.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해서는 27명, 6.3% 줄었고 4년 연속 지금 감소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과학고부터 보면 54.5%가 감소를 했어요. 그렇죠. 서울대 가려면 무조건 뭐 특목고를 가야 된다, 그렇죠. 외고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있었죠. 그게 많이 좀 내려갔군요. 이 특목고가 과거에 비해서 좀 우수 학생들이 줄어든 것으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특목고는 좀 줄고 네. 일반고가 늘고 이게 뭐냐?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분석 자료를 내. 2026학년도 서울대 정시 합격자가 발표됐는데요. 오늘 이 소식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섭 사회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정책부장이군요. 맞습니다. 사회정책부장입니다. 자, 서울대 정시 합격자가 나왔는데 총 몇 명이죠? 지금 이 도표상으로 보면은 오늘 종로학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2026학년도 서울대 정시 합격자 현황을 보면 뭐 재학생 출신, 재수생 3수 이상 그리고 검정고시 이제 그 유형별로 다 해서 N수생이라고 하죠. N수생. 예, 해서 다 보니까 1,587명으로 나와 있네요. 1,587명. 예.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일단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네, 아무래도 좀 관심이 가는 게 네. 과연 어떤 고등학교들이 네. 좀 많이 좀 입학을 했는지 네. 아직 입학한 건 아니죠. 합격을 네. 했는지 좀 네. 분석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일반 고등학교 제일 아무래도 많다고요? 많으니까. 예, 실제로도 많죠. 네. 절대적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데. 특목고나 뭐 외고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네. 네. 당연히 합격자 수 일반고가 좀 많을 텐데 네. 그 분석한 자료가 있죠? 예. 일단 오늘 종로학원에서 2026학년도 서울대 정시 합격자를 분석한 여러 이제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자료를 냈는데 여기를 보면은 일반고 학생이 1,037명. 그러니까 65.3%입니다. 꽤 많네요. 예, 그래도. 생각보다 더 많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작년 대비 38명. 그러니까 3.8%가 증가한 수치. 네. 그리고 이제 10년 전에 2016학년도 이후에 최근 10년간의 최대 비율이라 그래요. 가장 높은 거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16학년도에 당시에 50.8%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이번에 65%를 넘어선 겁니다. 많이 올랐네요. 예. 자, 65%면 상당히 높은데 그러면은 특수 목적고 네. 여기 출신은 얼마나 좀 들어왔습니까? 나머지 뭐 30몇 프로는 다 특목고입니까? 일단 그 이후에는 뭐 검정고시 출신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검정고시 그런 부분도 있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일반고 출신하고 이 특수목적고 출신 같은 경우는 좀 반대 현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특수목적고 줄여서 뭐 특목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자사고와는 자유형 사립고 그리고 외국어 고등학교 있고 과학고 있고 국제고 있고 영재고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 특목고 학생 합격자가 2026학년도 서울대 정시의 경우에 405명, 그러니까 25.5%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일반고 65.3%가 최근 10년간의 최고 비율, 최대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특목고 25.5%는 최근 10년간의 최소 수치입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 최저 수치입니다. 계속 줄면서.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해서는 27명, 6.3% 줄었고 4년 연속 지금 감소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16학년도 당시에 특목고 출신 서울대 정시 합격자는 48.2%였는데 거의 절반에 육박했었는데 지금 이만큼까지 이제 떨어진 거죠. 그만큼 일반고를 네. 통해서도 서울대 네. 많이 진학하니까 네. 그리고 특목고를 통한 예전에 거의 뭐 그 그렇죠. 서울대 가려면 무조건 뭐 특목고를 가야 된다, 그렇죠, 외고로 그렇죠. 가야 된다, 네, 뭐 이런 게 네. 있었는데 있었죠. 그게 많이 좀 내려갔군요. 네, 그런 현상들이 좀 이제 많이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자, 특목고 유형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일단 과학고부터 보면 전년 대비 54.5%가 감소를 했어요. 야, 과학고는 그죠? 엄청 줄었네요. 예, 엄청 줄었고 전년 22명에서 10명으로 이렇게 줄었고 확 줄었네요. 예, 또 외고 같은 경우가 전년 59명에서 이번 2026학년도 31명으로 여기도 47.5%가 줄었습니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예. 거의. 네. 그리고 이제 영재학교를 보면은 48명, 48명에서 40명으로 그리고 국제고 같은 경우가 16명에서 14명 이렇게 2명 줄었어요. 그럼 결국에 보면은 이 과학고하고 외고가 이 감소세를 거의 주도를 한 거죠. 사실상 주도를 했고 자사고만 상황이 좀 다릅니다. 287명에서 310명으로 전년 늘었네. 대비 오히려 8%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고하고 외고가 거의 그 감소세를 주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사고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그 지난해 이제 한 해 안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의대 모집 정원이 의대가 확대가 정원이 됐잖아요. 확대가 됐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상위권의 자연계 학생들이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고 이 자연계 중심으로 운영되잖아요, 자사고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학과의 합격생들이 좀 많이 많아졌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대체적인 특징이 이제 특목고는 좀 줄고 네. 일반고가 늘고 늘고 먼저 그런 현상이죠. 크게 보면.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분석 자료를 낸 이 종로 학원에서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특목고가 과거에 비해서 좀 우수 학생들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는 상황이라고 하고 그리고 과학고나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의대 입시에 좀 아무래도 불리하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좀 과거에 비해서 이 과학고나 영재학교로 이 진학하는 수 자체가 줄어들었다. 자기 내신 등급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런 다들 것도 있고. 잘들 하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의대 가기엔 또 불리해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왜냐면 과학고 같은 경우는 나라 지원을 받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 이공계 쪽으로 가야 되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 그래서 뭐 그거 하려고 막 다시 막 뭐 뭐라 그러죠 반수도 하고, 네, 반수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그쪽으로 진학하는 수가 줄어들었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중에 그리고 이제 외고나 국제고 같은 경우도 과거에 비해서 좀 수능 고득점 학생들이 좀 줄어든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2026학년도 이번에 특히 영어도 그렇고 완전 불순이었잖아요. 예, 올해 어려웠다고. 예, 특히 다들. 영어 같은 경우는 뭐 말들이 정말 많았고 그 평가 원장이 난이도 실패로 거의 사퇴를 할 정도로 그렇죠. 예, 했는데 특목고 학생들한테는 별로 유리하지 않았던 걸로 예,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제 요새 또 이제 의대가 이 최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는 의대가 가장 최고 아닙니까? 입시가 네. 거의 사회적 문제가 되다 싶을 정도로 쏠림 현상도 심하고 그런데 그래서 서울대 대신 의대 그냥 서울대 아니더라도 의대를 가겠다. 예, 의대 쪽 쏠림 현상도 좀 이런 현상에 반영이 된 것 아니냐. 예,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런 현상 앞으로도 좀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이게 예상이 됩니다. 트렌드가 잡혀서 예. 계속 그렇게 간다고 봐야죠.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2028학년도부터는 또 이제 그 학교 내신 등급제 있잖아요. 그게 5등급제가 도입이 돼요. 그래서 학교 내신 경쟁에 안 그래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그 우수 학생들이 과거에 비해서 이 특목고에 좀 덜 몰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이런 내신 경쟁 이런 것 때문에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목고가 아무래도 내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런 추세는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약간 좀 소재를 좀 네. 이야기를 바꿔서 네, 예전에 뭐 그런 우스갯소리 많이 했잖아요. 서울대 가려면 재수는 필수다.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저도 너무 오래전 얘기지만 고등학교 때 되게 많이 들었어요. 재수는 필수다. 올해 합격자 네. 어떻습니까? N수생들.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이제 요새 N수생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수생 그리고 삼수 이상 삼수생. 그래서 다 합해가지고 N수생이라는 표현을 네. 쓰는데 그 N수생으로 표현하는 지원자를 전부 합하면 물론 그 비율이 이번에 2026학년도 서울대 그 정시정 합격자들 중에서도 재학생보다는 높아요. 다 합해서. 더 많다는 거죠. 예, 다 합하면. 그러니까 2026학년도 서울대 정시 합격자 요 분류를 보면 재수생이 37.81%, 그리고 삼수 이상이 17.58%. 합하면 55.39%거든요. 그러네요. 절반이 넘죠. 네. 그리고 재학생은 41.84%예요. 근데 N수생이 이게 더 많네요. 예, 다 합해 놓으면. 근데 이거를 재수생하고 삼수 이상의 수험생들을 분리해서 보면 둘 다 재학생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다가 현재 통합순위 시작된 2020학년도 비교해 보면 N수생 같은 경우는 58.54%에서 55.39%로 떨어진 겁니다. 이게 이 트렌드 자체가 그래요. 근데 재학생 같은 경우는 38.36%에서 41.84%로 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재수는 필수다까지 이런 말과는 좀 통용이 아직 안 되죠. 그 쉽게 정리하면 N수생, 재수 3수 이상한 학생들의 정시 합격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떨어지고 있고. 이거는 왜 이유가 뭔가요? 정시 합격률이 좀 떨어지는 이유가 그 2025학년도에 그 의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의대 모집 정원이 갑자기 좀 그 한 해에서 확대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당시에 그때 수능 우수 학생들이 대거 의대에 합격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수능 고득 글로 빠져나갔잖아요. 예, 나가면서 예, 수능 고득점을 받는 N수생, 특히 삼수생 수능 고득점 학생들이 좀 크게 줄은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예. 자, 일본고 출신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특목고, 자사고와 같은 이런 좀 양상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변화가 아무래도 의대 쏠림 그리고 수능 난이도, 제도 변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저희가 뭐 특정 학교나 네. 특정 선택이 뭐 정답이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저희가 뭐 이제 정시 합격자 중에 일반고 출생이 몇 %고 뭐 N수생이 몇 %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뭐 N수생이든 재수생이든 뭐 일반고든 어디든 서울대 가려면 그냥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게 가장 기본 전제죠. 수능을 잘 봐야 그렇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평소에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렇죠. 준비가 돼 있는 학생들이 합격을 하는 건 거기에 법이죠. 이제 약간 전략적인 부분들이 좀 더해질 때 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분석들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참가 자료로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먹뉴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